오늘은 엑셀 첫날입니다. 엑셀 첫날인데요.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가 지난주 열흘 동안 배운 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하던 어느 영화 보니까 눈빛을 탁 쳐다보다가 눈빛만 쳐다보다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 좋아하는 걸 알아차리더라고. 그 눈빛만 갖고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참 좋아요. 저렴하고요. 이거 못 박을 때도 써도 돼요. 튼튼해요. 뭐 이거 다 표현을 해야 남들이 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광고 같은 거. 그렇죠? 파워포인트는 주로 뭔가를 소개하는 거. 제품 소개라든지 기업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파워포인트라고 하면 엑셀은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엑셀. 수식 계산이 많이 나와요. 수식 계산.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차트로 표현하고 뭐 등등 많아요. 얘도 할 일이. 친구들 주소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가계부, 차계부, 용돈기 입장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는, 가게에서는, 회사에서는 2020년 작년도 1년치 거래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그게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이 될지라도 그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40년 됐어. 40년. 그래서 뭔가를 많이 팔아서 40년 동안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가져와 달라면 너무 많아. 몰라. 하루에 하나씩 팔았다 그러면 1년에 365개 10년이면 36,500. 그럼 40년 해봤자 뭐 많이 안 팔았네. 그래도 한 5, 6만 개는 될 거 아니야. 그 5, 6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종목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신발 쪽인지 신발을 팔았는지 아니면 뭐 운동화 끈을 팔았는지 아니면 뭐 구두 쪽에서도 뭐 왁스를 팔았는지 뭐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밀하게. 컴퓨터 용품을 팔았다 그럼 프린터를 팔았는지 마우스를 팔았는지 키보드를 팔았는지 팔았는데 이것이 반품이 얼마나 됐는지 반품되는 이유가 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빠서 반품했다는 사람도 있고 제품이 고장나서 불량돼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내년도에는 어떤 제품을 출하해야 될지 이런 것들. 디자인은 어떤 것. 예를 들어 디자인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했대.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 건지. 그럼 요즘 디자인들은 어떤 건지. 내년에는 어떤 디자인인지. 우리 패션쇼 같은 거 방송에 나오대요. 내년에 유행할 색깔은 무슨 색깔이래. 저는 전혀 지금까지 그런 거 모르고도 살아왔고 지금까지 입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만 살고 있으면 우리 업계는 망해요. 제가 입고 있는 잠바 이거 20년 됐어. 이 반팔티 15년 됐어. 그게 망하지. 1년에도 몇 개씩 사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올해는 뭐 노란색 유행이다 그러면 노란색, 보라색 유행이다 그러면 보라색 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까만색. 이런 거를 분석하고 하는 것이 엑셀이에요. 엑셀은요. 엑설런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엑설런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엑설런트가 뭐야? 그치. 엑설런트 검색하면요. 아이스크림 나와요. 왜 아이스크림으로 엑설런트라고 했을까? 엑설런트란 단어 뜻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 짱이에요, 따봉, 엄지척 그런 뜻이에요. 엑설런트가. 굿, 그레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훌륭하다,
좋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아우르는 말이 엑셀런트래요. 그러니까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거지 어떤 용도로 좋은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데 이 엑셀이 나오기 전에 좀 역사적인 얘기지만 로터스라는 회사에서요, 로터스 디벨롭먼트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1, 2, 3. 이거는 하나로 세 가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2가 아니라, 이 2가 아니라 이 2야. 하나에서 세 가지. 어. 우리 for you 이런 거 쓰잖아. for you. 그러면 이게 이제 for you 이건데, 이거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럼 그 하나가 뭐냐? 로터스라는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세 가지 업무는 뭐였냐면은, 쉽게 말해서, 계산.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워드 프로세스처럼 글자를 꾸미고,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료 분석. 이 세 가지를 크게 만든 거예요. 여기 나온 거잖아. 계산하고 분석하고 문서 작성은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어. 왜?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로터스가 망했어. 중간에 로터스가 나오고 나서 엑셀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윈도우상에서는 그 처음에 도스용으로 나왔다가 윈도우가 들어가고 윈도우가 생기면서 윈도우용 엑셀이 등장했는데 로터스는 윈도우용이 안 나온 거야. 저도 로터스부터 시작했어요. 로터스부터 시작하다가 엑셀이 나오니까 엑셀도 써보다가 계속 첫사랑이 좋잖아. 그래서 이제 로터스를 계속 쓰는데 얘가 안 바뀌는 거야. 내 마음을 안 받아주네. 그래서 돌아섰지 엑셀로. 그래서 첫사랑 빠이빠이 했어. 어느 날 망했어. 근데 지금 로터스가 있어요 또. 꼴도 보기 싫어. 내 첫사랑인데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이제 끝사랑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엑셀이 의리가 있는 게 뭐냐면 로터스에서 하던 명령을 다 이어서 해줘요. 로터스 배운 사람은 엑셀을 쓰는데 문제가 없어. 하여튼 간에 로터스라는 말도 나왔고 로터스 이전에는 또 뭐 비즈칼크라는 그 8비트 컴퓨터에 사용하던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자, 이 화면 내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할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한번 입력부터 해볼 거예요. 우리 교재 3페이지 보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제일 위에는 파일, 홈, 삽입이란 메뉴가 보이죠. 그렇죠? 메뉴 탭이 보이고 홈에는 파워포인트와 똑같이 기본적인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기억나실 텐데. 자, 얘를 한번 쭉 놓고 볼게요. 자, 붙여넣기, 복사하기, 서식 복사, 글꼴. 여기 글꼴 보이죠? 파워포인트니까 슬라이드란 말이 나오는 거고. 글꼴, 여기 단락 있잖아요. 여기. 왼쪽 단락, 오른쪽, 왼쪽 맞춤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건 엑셀에만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있죠. 그렇죠?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많이 쓰니까 있는 거고 여기도 도형이 있어요. 엑셀도 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이고 찾기 여기 찾기 바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찾기 바꾸기 이런 거 있잖아. 기본적인 거 똑같아요. 삽입해 가볼까? 여기 삽입해 가볼까? 여기는 테이블, 표, 그림 온라인, 스크린샷, 뭐 스마트 아트, 도형, 스토어, 뭐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기능은 다 거의 같아. 같은 형제거든. 같은 회사 거. 대신에 엑셀은 계산하는 거를 특화시킨 거고 저쪽에는 도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 데 특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업창이에요. 작업창.
작업창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는 화면 하나가 인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는 몰라요. 자, 키보드로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쭉 눌러보세요. 그러면 계속 가죠. A가 첫 번째고, B가 두 번째고, C가 세 번째고, 어디까지? Z까지 가면은, Z가 26번째고, 그 다음에 AA 27번째고,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맨 오른쪽으로 갑니다. 컨트롤 키. 우리 키보드 왼쪽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CTRL 컨트롤 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 그릴 때 컨트롤, 뭐 쉬프트, 알트 이런 거 누르잖아요. 엑셀에서는 셀 움직일 때, 이걸 셀이라 그래, 셀. 사람으로 말하면 세포. 이런 셀들을 움직일 때 컨트롤 키를 많이 쓰거든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XFD라고 돼 있잖아요. 글쎄 16,384번째 칸이에요. 칸이 되게 많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해요?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뭐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뭐 학력, 취미 뭐 이런 거 입력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력하는 칸이 16,000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생활기록부 생각나시죠? 거기에는 학번이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고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고 담임선생님 성함은 뭐고 1학년 때 몇 반이었고 2학년 때 몇 반이었고 3학년 때 몇 반이었고 이런 거 기록되잖아요. 장래희망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성적표를 본다 그러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해서 점수, 과목별 점수가 쭉 옆으로 나열되잖아요. 16,000가지 이상 입력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입력할 수 있는 칸입니다.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가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나?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100만 줄 넘게 내려가요. 1048576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요. 맨 앞으로 가려면 컨트롤하고 홈을 눌러요. 홈. 컨트롤하고 왼쪽 가면 맨 왼쪽, 컨트롤하고 위 하면 맨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저 A의 첫 번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홈. 홈이 어디나 잘 보세요. 홈 앤드 페이지 업다운 인서트 딜리트 6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키보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대부분 마우스를 사용하고 조절을 했잖아요. 방향키 정도만 했잖아요. 근데 홈 앤드 이런 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응? 어떤 거? 이건 로고키고. 자, 보세요. 여기 아무데나 찍어보세요. 눈에 보이는데. 뭐, 눈에 찍어보세요. 아무데나 찍으셨죠? 그리고 키보드에 홈키 눌러보세요. 어디로 가나? 앞으로 가죠, 앞으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죠, 왼쪽으로요. 우리 메뉴판에 홈이라는 메뉴 있잖아요. 홈이라는 메뉴도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홈이라는 메뉴는 왼쪽에 있다란 기능 말고도 본래 뜻이 처음 집이라는 영어 단어 뜻 말고 컴퓨터는 집이라는 뜻으로 쓰인 적은 없어요. 홈페이지 그럼 뭐야? 제일 먼저 나온 화면, 첫 번째 화면 이런 거. 홈 그럼 뭐야? 첫 번째 있는 메뉴. 그런데 저 안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있다. 그래서 홈을 누르면 보통 위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하여튼 처음으로 많이 가는데 맨 처음은 아니고 맨 처음은 여기잖아. A의 첫 번째 컨트롤 홈. 컨트롤 홈.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예.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달라 보니까. 예. 자, 엑셀에선 계산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학 산수 시간에 예전에 기억나죠? 1 더하기 2는 이렇게 쓰잖아. 요거다 요런 것까지 써줄 수가 있겠지. 이건 뭐냐면 사람한테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는 그러면 처음하고 대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엑셀은요 는을 먼저 써요. 는이 명령이에요. 엑셀에서 는을 딱 치는 순간 엑셀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나를 시켜먹게 생겼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엑셀에게 계산을 해라 지시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나도 알아. 근데 귀찮아서 야 네가 계산해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컴퓨터는 틀리지 않겠죠. 많은 양을 더하던 곱하던 계산할 거 아닙니까? 틀리지 않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막 복잡한 거 가면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안 틀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는 16,384 오른쪽에 숫자 키보드가 따로 있잖아요. 얘를 잘 쓰셔야 돼. 곱하기는 본래 육각형인데 별표 오각형으로 나와요. 본래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하여튼 그 다음 1048576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1048576 엔터를 탁 치면 이게 얼마로 나와요? 오 되게 길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 되게 정신없어요. 그래서 요거 보이세요 혹시?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시켜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쉼표가 있어. 쉼표가 얘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엑셀도 뭐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쉼표를 딱 누르면 보기 좋게 나와. 천 단위 구분마다 국제표기법이 세 자리마다 컷만 찍어주는 거거든요. 171억 맞나? 7,986만 9,184. 그러니까 이 안에 171억 7,986만 9,184개를 입력할 수 있대. 내가 아는 사람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171억 개 채우려면 중간에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를. 그러면 보세요. 밑으로 지금 얼마나 된다고? 100만 개. 옆으로 16,000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작년 1년 동안 거래한 내역이 100만 건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100만 줄인데 100만 건이 넘어가면 다 입력 못 하겠죠. 그러면 6개월치 나눠서 해도 되잖아. 1년에 100만 건 판매됐으면 많이 팔리는 거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회사는 돈 많이 버는 회사니까. 1년 동안 500건 판매해서 500건. 그럼 회사 문 닫는 거잖아. 하루에 2건도 못 팔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2의 14승. 요 기호 어디나 찾아보세요. 요 기호. 숫자 6번 위에 있어요. 글자판에는 6번 위에. 이거 거듭제곱이라 그래요. 2의 14승. 2의 14승이라 그래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 위에다 조그만 숫자로 14 쓰면 2의 14승인데 컴퓨터는 거듭제곱 기호를 써줘야 돼. 그리고 곱하기 2의 20승. 아까 16,384이라 그랬죠? 그게 2의 14승이고 1048576이 2의 20승이에요.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는 2의
34승을 쓰면 똑같게 나오겠네. 34승. 2에 14승, 2에 20승이니까 34승이잖아. 이거를 1717986918 직접 써도 되죠. 그렇죠? 여기는 네 가지 숫자가 다 동일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저 상단을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입력한 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답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줄에 입력한 거는 요렇게 입력을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세 번째 줄에 있는 답은 똑같은 답인데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답이 나온 거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얘는 그냥 써서 답이 나온 거야. 엑셀은요, 얘도 중요해요. 여기 이게 결과 화면이에요. 결과 이게 결과예요. 과정은 여기 있어요. 과정. 요게 과정이야. 과정. 그냥 1717986918 써서 나온 건지 아니면 뭐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지 과정이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곱셈 문제가 있는데 16384 곱하기 1048576을 내가 직접 계산 안 하고 암산 능력이 뛰어나서 직접 쓸 수도 있죠. 직접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계산을 못하니까 저처럼 엑셀한테 야 네가 좀 곱해볼래? 하고 명령을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직접 곱해서 계산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써면 안 되죠. 이거 어렵잖아. 그게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요거는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얘기고, 여기다가 는 1 더하기 2 엔터 탁 치면 3 나오잖아. 근데 이걸 키보드로 3이라고 쓴 건지 더하라고 해서 3이 나온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직접 3이라고 계산할 거면 뭐하러 엑셀을 써. 그냥 종이에다 내가 쭉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장구 보고 두들기면 되잖아. 컴퓨터가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계산하려고 만든 게 계산. 복잡한 거를 좀 쉽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전쟁통에 2차 세계대전 이 전쟁통에 어떻게 하면 저걸 무찌를 수 있을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잘 계산해서, 왜? 바람 부는 거, 비바람 내리는 거, 높이, 거리 산출해서 미사일을 쏴야 저걸 섬멸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국가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계산기를. 그게 컴퓨터 역사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 되니까 전쟁을 이겼잖아요. 미국이. 연합군이 이겼잖아. 2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 원자폭탄 개발하는 것도 컴퓨터로 한 거예요. 계산을. 이제 그게 발전되니까 대학에서 야 그거 좋다. 그거 우리한테 좀 빌려다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있는 거 우리 컴퓨터로 좀 계산해보자. 전쟁 무기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기업에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PC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이런 기계를 쓰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글자를 쓰려니까 타자기 갖고 맨날 칠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 입력해놓고 인쇄 그럼 똑같은 거 막 인쇄되잖아.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하려니까 수학 천재를 데려와야 되는데 급여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갖다 놓고 명령만 치면 지가 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쉽지만 이런 거 계산해 주잖아요. 사람 대신 하라고. 노동을 여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 셀. 영어로는 이제 CELL 셀. 세포라고 하는 거죠. 칸막이 하나, 칸 하나하나. 이 자체는 워크시트.
워크시트. 작업지. 작업하기 위해서 종이가 있어야 거기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워크시트. 근데 워크시트 그 안에 들어가는 줄이 100만 줄이고 칸이 16,000칸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꽉 씌워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얼마나 많이 인쇄될까? 종이가 얼마나 필요할까?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그런 종이가 현재 밑에 몇 장이 있어요? 시트 1번이라고 돼 있나요? 밑에. 근데 그 옆에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누르면 종이가 나와. 또 누르면 또 나와. 몇 개까지 나오냐면 255개까지. 워크시트가 255개. 워크시트만 255개는 아니고요. 워크시트랑 차트시트랑 하여튼 시트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그 통틀어서 255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55개 꺼내놓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 속에다가 빈 종이 잔뜩 싸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잖아.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사람은 필요하면 문방구에서 사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띡 누르면 생기잖아. 또 뭐가 어려워? 생기는데. 그러니까 한 장만 갖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서 만들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는데 과거에는 2016, 2013, 그 이전에는 1, 2, 3, 3장이 나왔었어요. 기본이 3장. 그러다가 2013, 2016으로 가면서 한 장만 꺼내놓은 거야, 한 장만. 필요하면 추가하면 되니까. 돈도 안 들지.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는요, 현재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그 그 오른쪽에 생겨요. 끝에다 놓고 더하기를 누르면 그 오른쪽에 생기는 거고. 앞에 1번에다 클릭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1번 오른쪽에 생기는 거고. 번호는 의미가 없어요. 이름은 바꾸면 되지 뭐. 얘도 위치를 끌어다 놓으면 옮겨가요, 옆으로. 우리 공책에 있는 거 빼가지고 앞뒤로 바꾸면 되잖아.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끌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간다고. 그리고 여기 이거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삭제돼요.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고 하나씩 삭제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 남은 건 삭제가 안 돼. 그럼 빈 공책이잖아. 이건 삭제가 안 돼. 이거는 삭제가 안 돼.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다시 플러스를 누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생겨요. 그 오른쪽에. 그냥 1번이면 5번이 예, 만약에 제가 여기다 놓고 더하기를 누르면 얘 오른쪽에 생기는 거고 1번에 놓고 더하기를 누르면 1번 오른쪽에 생겨요. 과거에는 왼쪽에 생겼거든. 왼쪽에. 원래 컴퓨터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기준을 봤을 때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앞에 생기는 게 헷갈리나 봐. 뒤에 붙이잖아. 우리가 뒤에.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 붙이잖아. 모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붙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삭제 눌러도 분소리 없이 삭제가 됐지만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삭제하려고 그러면 효과음이 나. 경고음이 나온다고. 야, 너 이거 못 살린다. 알아서 해. 얘 삭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행 취소도 안 돼요. 그냥 땡 하고 나간 거야.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걸 써놨는데 모르고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얘를 삭제하면 끝난 거지 뭐. 어? 전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미 저장되어 있던 거를 불러와서 내가 삭제했을 때는 저장을 안 하고 되돌리면 되는데 지금 저장도 안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한 거잖아. 여기다 잔뜩 써놓고 나서 모르고 이 시트를 삭제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경고음이 한번 나온 거야.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라고. 자, 다시 돌아가서요.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쪽. 4쪽을 보시면 거기에 데이터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번째가 아니라 B번째고 두 번째 줄에다가 애견용품 판매 현황 글자를 쓸 때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쓰는데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자 보세요. 이거를 글자 쓰고 나서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쓰고 나서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P-00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P-009도 있고 010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해 보이죠, 숫자들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쓰려면 힘들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써놓으시고요. 제품명도요. 강아지도 식탁에서 밥을 먹네요. 예, 이렇게 써주고 수량에다가 이렇게 쓰고 날짜는 쓰지 마시고요. 날짜는 쓰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옆에 금액도 하나 써놓으세요. 금액도 아시겠어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번호를 매긴다거나 할 때 1번, 2번, 3번, 4번 만약에 10만 번까지 입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요게 셀이잖아요. 셀. 요 네모난 거 하나하나를 다 셀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녹색에 뭐가 생기잖아요. 얘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이런 거. 이건 마우스가 돌아가니까 마우스 포인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러 개든 하나든 간에 셀 포인터가 있거든요. 근데 셀 포인터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모서리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겉테두리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사방으로 펼쳐져요. 이때 드래그하면 이동이야. 파워포인트도 뭘 끌고 가면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거기에. 그렇죠?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서 끌고 가면 독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숫자,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단순해요. 숫자가 일씩 증가될 겁니다. 여기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여기다 마우스를 누르고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번호가 약간 뜰 거야. 몇 번인지 이렇게. 그냥 훑지 말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마우스 자락에 뭐라고 쭉 궁시렁궁시렁 뜨잖아요. 그렇죠? 그 P-009까지 떴잖아. 그럼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자동 채우기는요, 꼭 하고 나면 여기 뭐가 이렇게 생겨요. 다른 데 갔다 와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다 뭔가를 작업을 하면 사라져. 오면 있어. 여기다 글자를 쓰고 엔터를 딱 치면 사라졌죠. 그렇죠. 다른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글자를 쓰다가 ESC키를 눌렀거든? 그럼 취소가 됐잖아. 일 안 한 거잖아요. 여기 꼭 남아있어. 여기 눌러보면 복사하면 똑같은 게 오는 거고. 다시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숫자가 증가되는 거고. 그래요? 돼요? 그러면 내친 김에
시트 하나 만들었게. 빈 종이 하나 만들었게. 빈 종이 밑에. 시트 번호는 상관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여기다가 연습하기는 좀 불편해서 빈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숫자를 써볼 건데 50이라고 써보세요. 50. 그리고 여기 점 있잖아요. 점. 자동 포기 점. 얘를 훑으면 숫자 하나를 훑으면 복사가 돼요. 자, 숫자를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훑었잖아요. 밑으로 쭉 훑고 지나갔잖아요. 뭐 100줄이든 200줄이든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복사가 돼 있다고. 근데 거기에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얘를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숫자가 증가돼요.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썼을 때는 복사가 되는 게 원칙이고 글자랑 숫자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잖아. 1학년 1반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1학년 1반. 그럼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글자랑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잘 보세요. 저 끝에까지 내려 귀찮으면은요. 자동 채우기 할 때 더블 클릭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더블 클릭이 안 되는데 저는 한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었잖아.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면은요. 여기 있는 점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거기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요. 물론 처음에 아까 여기 P-001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려가야지, 드래그를. 한 번은 내려가야 되고, 한 번 내려간 옆 동네에서는 그냥 더블 클릭만 해도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면 1학년 1반, 1학년 1반 이렇게 가는 거고, 연속하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앞에 건 안 움직여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뭐 3학년 2반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뒤에 숫자만 간다. 앞에 숫자는 안 바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을 쓰고 60을 써요. 50하고 60을 썼어요. 그럼 딱 봐도 여기는 뭐 쓸 것 같아요? 그렇지. 느낌이.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 이 두 개 차이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돼. 드래그 해도 되고 이미 왼쪽에 들어간 게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사를 하면 50, 60, 50, 60, 50, 60 이렇게 가는 거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하면 5, 6, 7, 8, 90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내일은 수요일이란 말이야 수? 내일은 수야 수 마찬가지로 요일이 지금 2, 4분기죠? 2, 4분기 제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돼 그럼 뒤에 있는 2, 5분기, 2, 6분기, 2, 7분기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4, 4분기밖에 없잖아요 5, 4분기는 없잖아 이렇게. 지금 5월이죠? 5월이잖아 자동 채우기는 어떻게 돼요? 12월에서 끝나고 다시 1월로 돌아가죠? 영어로 September라고 써볼게요. September. 맞나? 영어 틀리면 창피한데. 더블 클릭하면 그쵸? 영어로 이렇게 써도 돼요. SAP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
이상하다. SEP. 얘만 소문자가 들어갔네. 처음에 소문자로 썼죠. 그 다음에는 알아서 대문자로 가는데. 예. 우리말로 요일이나 월이나 영어로 요일이나 월이나 다 미리 세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 을축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을병정, 갑을병정, 가축이묘 진사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육식갑자라는 거 있잖아요. 육식갑자. 올해가 무슨 해죠? 무슨 년이지? 갑자, 을축,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신, 그 다음에 임신 다음에는 뭐 알아서 나오겠지, 육식갑자? 나오겠지, 육식갑자. 갑오년, 을미년. 이건 좀 발음상 불편한데, 예. 올해가 경자년인가요? 내년이 경자년이야? (2014년) (2013년) (2024년) (2023년) (2023년) 올해가 신축년이죠? 제가 갑진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환갑이 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예. 두 번째 30살이 되는 거잖아. 예. 정유 무술. 육식갑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쓸까? 이유가 뭐예요? 편리하게 빠르게 입력하려고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 지금 배운 거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요일을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일을 정렬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금요일이 맨 앞으로 와요. 기억이니까. 화요일이 히읗이니까 뒤로 가요.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간다고. 영어도 그럴 거 아니야. 얘가 A니까 제일 앞으로 갈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A니까 앞으로 갈 것 같고, 얘하고 얘는 둘이 붙어 다닐 것 같은데, 이거는 12월인데 DD니까 어거스트보다는 뒤에 가 있고, september보다는 앞에 올 것 같은데, 디셈버가 가나다 순이니까 알파벳 순이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렬의 의미도 있어요. 정렬의 의미. 이거를 미리 만들 수도 있어요. 직책 이름 있잖아. 우리 회사에서. 사장, 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직책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숫자로 돼 있으면 편하지. 근데 글자로 돼 있잖아요. 뭐 검찰총장, 뭐 차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말을. 우리는 알아듣는데 누가 높다 낮다를 대략은 병장, 뭐 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계급. 상병 이런 거. 근데 컴퓨터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걸 미리 등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해보고요.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번 해보죠. 파일 한번 해보세요. 저 밑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파일이라는 메뉴 누르시면 제일 밑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 고급 아까 우리 엔터 치니까 내려갔죠? 여기 엔터 치면 내려가라고 한 거 이걸 만약에 엔터를 치고 오른쪽 하면 어떻게 돼?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요. 왜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눌러놓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쫙 내려가면은요. 쫙 끝으로 쭉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고급이라는 메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글자들이 좀 보이죠. 그렇죠? 여기 뭐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 있잖아. 제누어리, 페브러리, 1, 월, 화, 수, 목, 금, 토, 1분기, 2분기, 1, 4분기, 2, 4분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60갑자, 1, 4분기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한자, 우리말. 회 목록에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책 이름을 써놓는 거야, 회사에. 부서도 순서가 있죠, 부서. 뭐 인사부도 인사과도 있고 뭐 개발팀도 있고 자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부서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여기 고급에 가면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새 목록을 미리 여러분이 써 놓으셔도 되고 차후에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못 고치지. 이건 못 지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요. 그럼 한국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를 추가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고 일본에는 또 일본의 나름대로 일본 요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게 일본에는 들어가 있겠지. 근데 내가 여기 지금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미국, 일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일본어 엑셀을 쓰겠지 뭐. 우리말 엑셀은 아니고. 만약 우리말 엑셀을 쓰는 사람 같으면 여기다가 일본어로 뭐 편집을 해놔야 되겠지. 그 사람은 그래야 편하게 쓸 수 있겠고. 그런 건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동 채우기는 계속 배울 거예요. 날짜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는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년도, 월, 일을 쓸 건데 2018년도 05월 06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두 자리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빼기 5 빼기 6 05월 06일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18 빼기 5 빼기 6이라고 쓰면 알아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8 빼기 05 빼기 07 하고 일일이 다 쓰셔도 되고 18 빼기 5 빼기 8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급하다고 5 빼기 9만 쓰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나와. 2021년 5월 9일로 들어갔어요. 얘를 지우고 다시 2018년도 5월 9일이라고 써도 이미 한번 배겨버리면 고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고치는데 귀찮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 사용 위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글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쉼표 스타일 찍는 거 위에 여기 들어가서 간단한 날짜를 누르면 다시 날짜 형태로 떠요. 요 간단한 날짜. 날짜는요 년, 월, 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년, 월, 일이 구성되는 순간 요일이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럼 우린 계산을 못하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요일을 보여주려면 또 명령을 걸면 요일이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날짜 중에 연도를 생략할 수는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미 쓴 날짜에다가 5월 4일이라고 쓸게요. 5, 4, 5 빼기 4. 엔터를 치면 연도는 안 썼잖아요, 우리가. 5월 4일이라고 썼잖아.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5월 4일. 5/4 써도 돼요. 근데 연도를 생략하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 연도가 알아서 나와요. 지금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5월 5일이라고 쓰면은
몇 년도 5월 5일이냐? 지금 연도 5월 5일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연도가 생략돼서 월일만 나오는데 우리말로 또 나와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는 아무리 이렇게 다 써도 이렇게 써도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저 위에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 된다 이거죠. 꾸몄죠 지금요. 이거를 서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파워포인트 서식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글꼴 바꾸고 얘들 이거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 채우는 색깔 넣어주고 글자 색깔 넣어주고 글자 색깔 바꿔주고 뭐 이런 거잖아. 파워포인트도 그렇게 했잖아요.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에 채워지는 색깔, 도형에 들어간 글자 색깔,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도 서식이고 엑셀에만은 특이하게 요 9,900원짜리 같으면 쉼표살 찍어주면 9,900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숫자를 표현해주는 서식도 있고 엑셀은요 서식이 유난히 많아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운데 정렬하는 그런 서식도 있지만 엑셀만의 특이한 엑셀스러운 서식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9,900원 읽어요. 그러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건 옵션이지. 근데 이런 거 잘못 쓰면 안 나오잖아. 아까 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야. 2021 네 자리 보기 싫으니까 21 빼기 05 빼기 4 두 자리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여기는 없거든. 그런 게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또 블럭 잡아서 서식을 바꿔주는 명령을 걸어서 바꿔야 되겠지. 엑셀스러운 서식이 따로 있다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글자는 아까 이건 제가 가운데를 넣었으니까 가운데로 간 거지만 얘 왼쪽에 있죠? 얘도 왼쪽에 있죠? 날짜는 오른쪽에 있죠? 숫자 오른쪽에 있죠? 아, 시간을 빼먹었다, 시간은 뭐 여기다가 하나 써볼까, 여기다. 지금 시간이 20시 34분이잖아요. 그럼 20, 34, 콜론. 이렇게 들어가잖아. 시간이 들어가지. 시간도 오른쪽으로 가요, 알아서. 날짜도 오른쪽, 시간도 오른쪽, 숫자도 오른쪽, 글자는 왼쪽. 물론 얘를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겠지.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렇죠? 날짜도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요. 다시 가운데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안 가운데. 파워포인트는요, 가운데 해놓고 가운데를 누르면 계속 가운데 있는데, 엑셀은 가운데에 있는 애를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안 가운데. 원래대로 돌아가, 자기 자리로. 좀 특이해요. 나 원래 오른쪽에 있던 아이야. 얘는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오른쪽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 안 오른쪽. 원래, 나는 왼쪽에 있던 애야. 왼쪽에 있는 애들은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숫자적인 계산. 날짜를 빼라, 더해라, 시간을 더해라. 내가 오늘 5시간 일했고, 어제 5시간 일했으니까 합쳐서 10시간 일했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 자, 금액을 계산해야죠. 9,900원짜리 10개를 샀대. 그러면 여기다가 99,000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엑셀 안 해도 되고, 는 10개 곱하기 9,900원 쓰는 사람은 좀 답답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 단가가 9,800원 변했으면 어떻게 돼?
또 가서 고쳐야 되고. 죄송합니다. 9,900원이 많네요. 그러면 너 나랑 싸울래? 또 고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는이라고 쓰고 나서요. 얘를 클릭해줘요. 이에 5번째 셀에 있는 거를 곱할 거다 이거야. 곱하기 9,900원짜리가 들어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지. 요 두 개,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서로 곱해서 계산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99,000이라고 적혀 있고 저 왼쪽 위에 여기 여기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멀잖아. 여기하고 저기가 멀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F2번 키 누르면 돼요. F2번 키. 여기 셀을 고치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는하고 새로 쓰려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 그럼 고칠 수가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고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하여튼 왼쪽에 있는 수량과 단가를 곱했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수량이 10개 아니고 15개입니다. 네.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렇죠? 수량이 바뀌면 금액이 알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량을 고쳤더니 금액을 잠깐만요 다시 고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동화 추적을 해줘야죠.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수량과 단가를 입력을 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바뀌었는데 금액이 안 바뀌면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량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화낼 거 아니야. 너 바꾸지 마. 바꾸기만 해봐라. 그럼 안 되잖아. 단가가 바뀌어서 9,700원. 그럼 오케이. 금액은 알아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동 재계산이라는 거예요. 자동 재계산. 저는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와요? 어디가? 뒤에서 는 이거 곱하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수량이 적혀 있죠? 여기도 적혀 있잖아. 여기도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계산해야 되잖아. 여기도 는 하고 또 써? 9,000치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뿅. 잘 보세요. 얘가 계산을 했잖아. 는 해가지고 이렇게 곱했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부러워하겠어요? 야, 너 어떻게 답이 나왔냐? 그거?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 라고 하면 야, 이케가 뭔데 알려줘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내 거 복사해가. 그게 자동 채우기를 하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보세요. F2번 키 누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 왼쪽 거 서로 곱했잖아. 왼쪽 거 서로 곱했잖아. 처음에 있는 애가 왼쪽 거 서로 두 개 곱했죠? 따라갔잖아. 그림자 놀이처럼 얘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동 채우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60만 명 시험 본다 할지라도 어차피 OMR 답안지에다 입력을 하면 60만 명 데이터가 쫙 엑셀에 깔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다가
점수를 환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점수를 환산할 거 아니에요. 이 과목에 따라서 절대 점수로 들어가는지 상대 점수로 들어가는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점수를 환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59만 9천 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동 채우기 한 거야, 아까 이렇게. 첫 번째 사람 계산하고 나서 나머지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59만 9,999명도 쫙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60만 번 계산하라고? 집에 혼자 가게. 과거에는요, OMR 답안지 입력하는 기계가 서울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있잖아요. 광화문 가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전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들도 OMR 답안지 그걸로 다 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죠. 지금은 어떻게? 동네방네 다 있어, 교육청마다. 지방교육청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그 데이터 결과만 서울로 보내주면 전국 점수가 나오는 거지. 전국 등수가.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됐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한 2, 3일이면 결과 나올걸요? 아마 60만 명이고 몇만 명이고 하네. OMR 답안 입력하는 게 얼마나 빠른데. 순식간에만 쫙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예.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수량은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되고 단가는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있죠. 잘 보세요. 이 제품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이 제품 코드에 대한 제품명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행정 업무를 조금 했었어요. 전령, 문서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군수팀에서 군수, 물자를 보급품 같은 거를 받아오는 팀에서 제품 번호를 입력을 하래. 그럼 제품 번호가 P-001이면 이것이 애견 식탁인지 전투화인지 전투복인지 전투복 윗돌인지 아랫돌인지 모자인지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걸 여기다 다 적더라고 이렇게. 제품 번호 적고 제품명 적고 몇 개가 필요한 건지. 어차피 군대에선 금액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금액이 있으면 장부에 써 있을 거야. 모자는 얼마, 군화는 얼마 뭐 이런 게.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곱해가지고 수작업으로 행정병이 적어서 저를 줘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문서를 상급 부대로 보내는 거야. 문서를 보내주고 담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제품 번호 넣어주고 제품 번호에 따른 제품명을 넣어줘야 되고 그것이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그러면 수량을 입력해서 우리 부대에 모자가 없는 병사들이 5명이 있으니까 5개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받은 거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기록해가지고 마지막에 합계를 써가지고 우리 부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물건은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저는 연락만 해주는 거지. 행정 업무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컴퓨터로 하니까. 제품 번호 딱 입력하는 순간 뭐가 나와? 아, 전투모. 몇 개 필요해? 5개. 그러면 단가가 얼마? 자동으로 단가가 나와야죠? 그럼 5개당 얼마 곱하면 알아서 금액이 나오지. 아, 지금 컴퓨터로 하는 세상인데 이걸 다 입력하냐고 이거를. 아니지. 우리는 코드하고 수량만 입력해주면 제품명이 뜨고 단가가 뜨고 수량과 단가가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겠죠. 금액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합계가 나오겠지. 제가 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보급이 안 돼 있던 시절이니까 수작업으로 쓰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다 자동화 시스템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가지고 제가 들고 가는 역할은 그 당시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알아서 저 윗부대로 사령부로 착 문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띠디딕 해갖고 보급차가 와서 실어다 줄 거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다 학번을 쓰면 어떻게 돼? 학번. 여기다 학번을 입력하면 그 학번에 대한 학생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학과에 다니는지 나와야지. 그 사람 학점도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학번에 1, 2, 3, 4를 썼더니 야 1, 2, 3, 4가 누구니? 찾아봐라. 아, 홍길동이래요. 걔가 무슨 학과냐? 행정과래요. 학점은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일 못하잖아. 학번이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학생 이름이 나와야 되고 학과명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기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이거를 검색할 수는 있진 않겠지. 아무나 검색하면 안 되지. 개인 정보니까. 학교에서 개인 신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교수님이라면 학번을 임명하는 순간 그 학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이야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일일이 다 썼지만 예견 제품 코드를 넣는 순간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려고 엑셀을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딱 요 시점에서 왜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썼냐고. 여기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격증 시험도 여기서 입력하라 그래.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테두리선을 그려, 테두리선. 이왕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가가 옆에 보면 여기 테두리선 그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블럭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이만큼 블럭 잡아야 되잖아요. 뭐 10줄이니까 금방 잡죠. 이게 60만 줄이면 어떻게 잡아? 컨트롤 A. 전체 선택이란 개념.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안 되지. 전체가 되지 다시. 이 동네 놓고 이 동네 놓고 컨트롤 A 그러면 딱 이렇게 요 동네만 딱 잡히는 거예요. 60만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가가가 옆에서 또 테두리선이 있어요. 테두리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보세요. 테두리선이 그려졌어요? 요거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선이 아까 없다고 돼 있었는데 가가가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밭전자 그림. 모든 테두리 누르면 선이 그려지잖아. 그려졌어요? 그런데 A가 없으면은요. A가 없으면 물론 프린터로 인쇄하면 나와요. 테두리선이 나오는데 화면상에서는 안 나오죠. 왼쪽이 딱 가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A다 안 쓰고 B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 이거 얘를 줄여. A하고 B 경계선 있잖아. A하고 B 여기 말고 이 동네 말고 A하고 B 경계선에다 놓고 왼쪽으로 바짝 줄여. 보일랑말랑 요 정도. 첫 번째 줄도 어떻게 해? 위쪽 올려. 보일랑말랑. 여기도 테두리 선을 그릴 때가 있거든. 그런데 첫 번째 줄은 냅두고 A번째 칸만 왜냐면 프린터 인쇄하면 너비가 좁잖아요. 그래서 A만 조금 줄이는 거지. 바짝 줄여서 보일랑말랑. 그래야 화면상에도 선이 보이고 하려고. 단지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제 뒤에서 꾸미는 연습은 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안 해놓은 거지. 이유는 달랑 이거 하나예요. 테두리 선을 그렸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B에다 입력한 거고. 그럼 A가 너무 넓으면 공간만 차지하니까 얘를 줄이는 거는 아직 안 배운 셈이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본문 가운데 와야 되잖아. 이 제목이 이 B, C, 이 사이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한번 딱 들어와요. 만약에 모르고 내가 병합을 이만큼 했어. 이만큼 병합을 했어. 그럼 다시 병합을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그럼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그럼 제목은 좀 커야 좋잖아요. 엑셀은요, 기본 글꼴이 11입니다. 11.
엑셀의 기본 글꼴이 1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1포인트에 2배니까 22포인트죠. 22포인트 가면 좀 그렇고 한 50%만 크게 해야 돼요. 16포인트 정도. 이게 우리 표지가 아닌 이상 표지는 더 크게 해야 되겠지만 본문상에서 제목은 좀만 더 크게 하면 돼요. 한 1.5배 정도 크게 하면 좋지 뭐. 본문보다 좀 크게.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시고 가운데 맞춤이 좋은지 이런 거 이거 제품명도 글자 길이가 비슷하면 뭐 가운데로 놓으면 되고 아니면 뭐 왼쪽에 놓아도 되고 날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놓으면 보기 좋잖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가 문제야, 숫자. 숫자는요, 그냥 가운데 맞춤 해버리면 자릿수가 안 맞아. 보세요. 5자리 숫자도 있고, 4자리 숫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는 보편적으로 쉼표 스타일이라는 걸 찍어요, 쉼표. 이거. 숫자를 먼저 블럭을 잡고, 여기를 먼저 블럭을 잡고, 두 번째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숫자가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오른쪽 벽에 살짝 떨어져서 자릿수를 정확히 맞춰줘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숫자는 딱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수량하고 단가보다 금액란은 좀 넓을 수는 있죠? 수량의 숫자와 단가의 숫자를 곱하면 자릿수가 넓어질 수는 있죠. 숫자는요, 알아서 넓어져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넓혀도 되는데, 이러면 좀 흉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자기가 벌어지게끔 냅두시면 돼요. 그지? 수량 같으면 좁히지 않으셔도 돼. 그냥 두셔도 돼. 밉지만 않다면. 그런데 얘가 인쇄 명령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하나가 인쇄 단위잖아요. 아래 한글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글자가. 페이지 용지에 맞춰서 알아서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엑셀은 그게 아니에요. 옆으로 밑으로 문서 용지 상관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면 2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페이지 인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엑셀이에요. 여러분 파일에 가서 인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돼요. 얘는 뭐가 답답하죠? 오른쪽이 비었잖아. 얘를 중간에 오게끔 하면 좋죠. 양이 적던지 간에. 근데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또? 페이지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가 될 수 있죠. 밑에는 없는데 옆에가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한 페이지로 인쇄해 오래. 부장님이. 뭐 이럴 때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이유는 파워포인트 마찬가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연습하려고 만드는 거지만 이게 우리 회사의 판매 현황이다 그러면 보고서로 제출하려고 만드는 거죠. 부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 그럼 부장님은 이런 걸 또 취합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문서 같으면 두고두고 또 기록을 해서 다음에 또 써먹어야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보관,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야 돼. 중요한 거라면 저장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장 한번 눌러보실래요? 물론 저장 아이콘은 상단에도 있어요. 저 맨 왼쪽에 저장 아이콘은 따로 있습니다만 보통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죠. 그럼 파워포인트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뭐라고 저장할 거냐. 근데 파워포인트는
제목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알아서 저장이 되죠. 근데 엑셀은 뭐가 제목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합문서 1이라고 뜨는 거야. 여기다 써야지. 판매 현황 뭐 이렇게 써야지. 뭐를 판매 현황인지 앞에 가서 뭐 애견용품 판매 현황 아니면 여기다 2020년 애견용품 판매 현황 띄어쓰기 할 건지 붙였을 건지 해서 제목을 써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판매 현황이라고 쓰면 안 되지. 뭐를 팔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애견용품을 팔았는지 무슨 뭐 실버용품을 팔았는지 몇 년도 제품을 팔은 건지 몇 년도 현황인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예요. 도구를 가보시면은요. 도구 1번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암호를 걸 수 있어요. 암호. 저장을 할 때 도구에 가서 1번 옵션을 누르면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고요. 쓰기 암호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쓰기 암호까지 걸어놓으면 쓰기 암호까지 맞춰야 열고 나서 내가 수정을 하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열기 암호는 맞췄는데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열 수는 있어요. 열기 암호를 맞췄으니까 열리는데 고쳐가지고 저장 누르면 오류가 나. 저장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암호를 내가 못 외워. 외우질 못하면 어떻게 돼? 아, 통장 비밀번호야.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신분증 까대고 나 이 비밀번호 까먹어갖고 틀렸는데 좀 바꾸셔.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고 확인하면 되는데 이 암호는 못 맞추면 방법이 없어요.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 이건 누가 해야 돼? 사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하면 안 돼. 여러분 대인문서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암호를 외워야지. 그렇죠? 여러분은 문서인데 여러분이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하나 열어볼게요. 제 컴퓨터 안에 그럴듯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디서 썼더라? 여기 있구나. 가계부가 있어, 가계부. 4월 27일 날 완성한 가계부. 암호가 걸려있네? 이 암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여는 거죠. 암호 못 맞추면 놓치기 어려워. 근데 암호를 맞추면 어떻게 돼? 열리겠지.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죠. 시커멓게. 시커멓게 열렸잖아, 이렇게. 이거는 한글 상태고, 요거는 그냥 글자가 찍혔잖아. 이거는 영문 상태고. 열렸어. 열린 거예요, 지금 이게. 2021년 4월 달까지 가계부 내용이 여기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 대금 얼마를 납부해야 되고, 몇 월 며칠 날 물건 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제가 2012년 5월 1일서부터 입력했네. 딱 만 9년 됐네. 그래서 지금까지 쓴 돈이 3억 1,500만 원 썼어요. 여기 3억 1,500만 원 되네. 그 다음에 제 헌혈 증서. 헌혈한 거.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이거로 배웠어요. 82년도 4월 29일 날이 목요일이었나봐요. 요일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때부터 헌혈한 거를 엑셀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배울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인 데이터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친구들 주소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헌혈 증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헌혈을 했고 헌혈한 내용이 뭐냐 이게 혈소판인지 혈장인지 헌혈한 양이 얼마냐 500cc인지 400cc인지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번 헌혈했고 몇 년도에는 몇 번 헌혈했는지 통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뿌옇게 나온 거는 기증한 거. 잘 보이는 건 현재 이 증서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동글뱅이라고 쓴 거는 동글뱅이라고 쓰면은 뭐다? 이건 기증한 거.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여도 되잖아. 이제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갖고 있는 거는 몇 개고 전체 맨 145개네. 지정한 건 102개고 현재 집에 43장 있나 봐요. 해보면 맞겠지 뭐. 현재 61,700cc 헌혈했고, 그래서 전혈은 60번, 혈장은 70번, 혈소판은 7번 뭐 이런 거. 혈장은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원심 분리기로 분리해서 하는 거고, 전혈은 그냥 통째로 빼가는 거. 이거는 55일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어요. 60일이 지나야. 그 다음에 혈소판이나 혈장 같으면 3일만 지나도 헌혈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보름 후에 헌혈하라 그러지. 바늘 뚫은 자리가 아물지가 않아서 헌혈을 못해. 다시 바늘 못 꽂아. 터질까봐.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봉사활동을 몇 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헌혈했는데 왜 그동안 멈췄느냐. 지금 헌혈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말라리아에 감염돼가지고. 여러분 일산이나 능곡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예요. 또 우리는 이상이 없는데 환자들한테 이 혈액이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하고 나서 봤는데 이제 고혈압이 좀 와가지고 안 하다가 또 못 하다가 그러다 현재는 까먹었어요. 헌혈할 시간을 까먹어갖고 헌혈을 현재 못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 데이터예요. 저만의 엑셀 공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헌혈 증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쭉 하다가 몇 년도에 몇 번, 몇 년도에 몇 번 보이세요? 이런 거 연도별로 몇 번? 여기 이렇게 함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려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대출 이런 거 대출을 했는지 이거 로또 당첨번호 가지고 분석한 거. 2017년도 3월 25일 747회차까지 분석하고 그다음엔 안 했어요. 안 맞아, 씨. 2개밖에 안 맞아. 4개를 맞춰야 5,000원인가 그랬다면 5개 맞으면 좋고 다 맞으면 좋은데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분석한 거예요. 그 로또 당첨 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분석하는 프로그램 따로 돌려가지고 이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샀는데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되게 많아요. 뭐 많이 해놨어. 이거야. 전기료. 세대별 전기료 월별. 이때 전기요금 많이 나왔죠? 이날 제일 더웠을 때야. 2017년도 여름. 하도 더워서 선풍기를 5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나왔어. 그때 에어컨을 바꿨어요. 에어컨을 바꾸고 24시간 돌렸는데 전기요금이 덜 나왔어. 도시가스. 여기는 막 높죠? 여기 낮죠? 겨울이잖아. 근데 갑자기 떨어졌죠? 이게 보일러가 노화가 돼가지고 열효율이 없는 거야. 가스는 가스대로 먹고 방이 따뜻하지도 않아.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어. 바꿨더니 가스 요금도 덜 들어가고 도시가스 요금이 덜 들어가고 방은 더 따뜻하고 그게 나오는 거야. 지금 보세요. 계속 열 효율이 떨어지잖아. 가스 요금은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절정기고 지금은 뭐 수도 요금 그 더웠을 때 수돗물을 많이 썼나 봐. 샤워한다고. 이런 게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그러면 제가 가계부 작성을 계속해서 쓰면 요 나머지 이게 지금 2031년까지인데 세팅해 놓은 게 알아서 숫자가 들어가면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분석한다든지. 이게 저만의 엑셀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도구지 학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제는 학습은 다 끝난 상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엑셀에 맞는 거를, 여러분 환경에 맞는 엑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냥 하면 이 책에 있는 게 뭐야? 이게 남의 거잖아. 이게 뭔 재미가 있겠냐고, 이 남의 데이터인데. 여러분 데이터로 해보셔야죠. 여러분 급여 받으시는 것도 있고 생활비로 쓰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자기만의 비자금을 넣어보세요. 나만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권한으로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잖아. 공동으로 쓰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얼마를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개인적으로 얼마를 썼다 이런 거 수익이 생기고 지출이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럼 이게 지출이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상조로 나가는 건지, 내 개인적으로 무슨 뭐 보고 싶은 책을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한 건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통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 교과서 8쪽을 보시면 데이터 입력하는 게 4건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입력해서 저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좀 바꿀 겁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시트를 더할 수가 있잖아요. 시트 4개를 만드세요. 더. 비어있는 시트를 4개를 더 만드세요. 제가 지금 시트가 여기까지 쓰다가 여기서 이만큼 4개를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트를 더블 클릭하세요. 이 시트 이름이 있잖아요. 시트 몇 번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 현황,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차량 비교 현황, 이런 식으로 워크시트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장부에다가 견출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견출지 옆에다가 그렇게. 사실은 이 4개가 별개죠. 지금 마케팅 현황이나 차량 비교 현황이나 통신요금 예약 현황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장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트를 따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먼저 요거 한번 볼게요. 뭐 고객 마케팅 현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이 항목들은요 어떻게 쓴다고요? 옆으로 써주는 거, 옆으로. 잠깐만. 여기 생년월일이 이상하지 않아요? (2, 3, 1, 2, 6, 2, 6, 7, 2, 5, 2, 9, 2, 4, 7) 다 쓰지 말고 요것만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인상률이 2개가 나오는데 고객 아이디는 다 다르니까 뭐 일일이 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전문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무직이고, 먼저 보세요. 그 다음은 또 전문직이죠. 이때 전자만 쓰면 위에 글자가 자동 완성돼서 나와요. 사무직, 전문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영업,
그러니까 전문직의 전자, 사무직의 사자, 처음 글자는 한번 써줘야 되지만 두 번째는 앞글자만 쓰면 자동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엑셀의 특징이에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성명이 어차피 다 다른 거니까 뭐 안 쓰셔도 되고, 요 정도까지만 써보세요. 직업을 쓰는 이유는 똑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그냥 앞글자만 쓰면 나와요. 근데 이제 날짜가 이상하죠. 날짜가. 자, 우리 숫자는요. 기준 숫자가 있대요. 기준수 수학에서 1이에요. 1. 0이 있고 1이 있잖아요. 자, 별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를 엑셀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자, 여기 0이 있어요. 여기 0.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어요? 아니죠?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2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수가 이거래요. 그러면 날짜도 기준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이야. 자, 여기다 제가 1이라고 써볼게요. 1. 여기는 1이라고 써볼게요. 얘 1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아까 여기 보면 간단한 날짜라고 있었잖아요. 이거 눌러보세요. 날짜가 어떻게 바뀌는. 얘가 아까 숫자였잖아요. 숫자. 아까 숫자였잖아요. 근데 얘를 날짜로 바꾸면 날짜로 바뀌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1이라고 썼던 자리가 얼마예요?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준점입니다. 엑셀에서. 그러면 1899년 12월 31일은 뭘까요? 글자야. 글자. 그래서 얘는 왼쪽에 가. 얘는 글자야. 얘는 날짜고. 그러니까 날짜도 숫자도 더하고 뺄 수가 있잖아요. 날짜도 더하고 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도 숫자 개념 우리가 빼잖아요. 어제 빌려 가서 오늘 반납하면 하루치. 옛날에 뭐 빌려 가면 반납할 때 뭐 기준 날짜 지나면 또 추가 요금 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책 빌려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럼 이 사람이 63년 4월 25일이면 이 사람이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도 계산해 봐야 되잖아. 이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혼한 지 며칠 됐는지도 알 수 있잖아. 몇 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며칠 됐는지. 그렇죠.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오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거기 뭐를 써는지 하면 제가 뭐 이것만 쓰면 안 되지. 아, 여기 있네. 여기 강의한 지 며칠 됐습니다라고 나오거든.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날짜까지 며칠째 됐습니다라고 뜨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계산이 돼요. 인터넷상에도 날짜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엑셀은 날짜 계산하는 기능이 없겠냐고. 얘는 계산하는 거 전문이라며. 이게 지금 23,120일이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23,120일이다. 맞아요. 그러면 35는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2월 4일. 1900년 2월 4일이겠죠? 그렇잖아. 35일째 됐으니까 1월 1일서부터 시험해서. 그러면 이 사람 날짜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있었잖아. 23,126은 1900년 1월 1일서부터 시작했을 때 23,126번째 날짜라는 얘기잖아요. 그 날짜 기준점에서 숫자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아까 기준점 이런 거 상관없이 계산을 해왔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날짜도 엑셀은요 수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계산이 안 되는 애는 엑셀도 안 돼요. 수학에서 안 되는데 컴퓨터가 된다 이건 거짓말이고
수학에서 하는데 오래 걸려. 근데 컴퓨터는 빨라져. 이건 맞는 말이지. 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두 사람 간의 날짜가 며칠 차이 나는지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그럼 아까 이거는 뭐 2만 얼마, 뭐 2만 얼마 있었으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뺐을 때 몇 년, 몇 개월, 며칠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건데 그게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여야 돼요.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면 에러 나요. 날짜는. 수학에서는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날짜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오류가 나서 안 되고요. 이렇게 빼주면 73년 2월 20일생하고 63년 4월 25일 하면 3589일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날짜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9년 10개월 28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오늘 날짜고요. 이게 어제 날짜인데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차이 나잖아, 하루. 근데 이거를 날짜로 바꿔버리면 1개월 1일 차이 나요? 아니잖아, 하루 차이잖아,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거는 맞아, 이거. 하루 차이 나는 건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맞는 거야. 3589일 차이 난다는 건 맞아. 그러면 그 미운 오리 새끼인가? 방송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얘는. 그러면 예전에 김건모 씨 한참 나왔을 때 생후 몇 개월 하고 나왔었죠. 568개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몇 개월 차일까?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됐는지는 함수를 써야 돼. 그냥은 안 나와.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있거든요. 내가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됐는지를 계산하는 거. 단지 엑셀에서 뺄셈은 요 두 사람 사이의 날짜 차이. 아니면 오늘 날짜에서 자기 생년월일을 빼면 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아까 인터넷상에서 제가 몇 년도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지금부터 며칠 됐다. 이거는 나오는데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거는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궁금하게 생각나면 막 인터넷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난 헌혈한하고 이번 헌혈한거 간격 차이가 2개월 3일이 됐는지 5개월 7일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 날짜 계산 함수를 써가지고 써줘야 지난번 헌혈한 거에서 이번 헌혈한 거는 며칠 만에 헌혈했다. 몇 개월 며칠 만에 헌혈했다. 몇 년 몇 개월 며칠 만에 헌혈했다. 이런 거를 써주려면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헌혈하고 상관없잖아요. 헌혈은 제 얘기였잖아.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죠. 저는요, 제 컴퓨터에 뭐를 넣어놨냐면, 우리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태어난 지 며칠째 됐는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됐는지, 제가 직업 생활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됐는지,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처음 나간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현재 몇 년, 몇 개월, 며칠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엑셀로 그거 넣어놓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근무한 지 10,000일 됐구나, 5,000일 됐구나, 뭐 그런 거 하잖아. 우리 사귄 지 뭐 100일 됐느니 이런 것도 따지는데 저는 엑셀로 그런 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지금 5%, 7%, 10%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기 퍼센트 기호를 눌러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백분율. 그러면 0.05는 5%잖아요. 5%라고 보여주는 게 좋지, 0.05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그럼 소수점이 하나 늘어나. 5.0%. 되게 정확하게 보이죠? 5%보다는 5.0% 이게 더 정확해 보이잖아. 근데 5.00% 이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면 반올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0.5 이상 올라가면 1인데 0.5가 안 되면 그냥 0이야. 그래서 일반으로 놓는 거예요. 일반. 일반은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생얼로 돌아오는 게 일반이야. 그래서 아까 날짜도 아까 일반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생얼로 돌아와.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요 숫자, 요거는 날짜로 바꿔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백분율로 바꿔야 되고, 백분율. 여기 있네. 근데 백분율은 요 밑에 있잖아요, 바로. 날짜는 여기에만 있어요. 요 밑에는 없어, 날짜는. 그러나 백분율은 여기도 있지만, 바로 밑에도 있거든. 눌러주면 편하지. 이런 게 엑셀만의 서식이에요. 엑셀만의 서식. 어려운 글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거를 날짜를 일일이 써야만 되죠. 숫자로 쓴다고 날짜가 변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엑셀만의 독특한 서식이에요. 근데 이게 셀이잖아, 셀. 그래서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보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컨트롤 키 누르고요. 엄지손가락은 숫자 1번 누를 겁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 컨트롤 키 있고 쉬프트 키 있고 저 위에 숫자 1이 있잖아요. 컨트롤 1. ESC 누르면 빠져나가고 엄지검지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1.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보드로 컨트롤 1번 누르면 표시 형식 떴어요. 맞춤도 있어요. 글꼴도 있고요. 근데 글꼴은 요 위에도 있잖아. 글꼴 바꾸시면 이거로 바꾸는데 여기 이런 거는 없어.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건 없잖아요. 요 위에 메뉴에는 없잖아.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최후의 색깔 넣는 거, 기본적으로 맞춤은 있죠.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복잡한 건 없잖아. 여기 자세히 해서 들어와야지. 자, 표시 형식에 가면은 제가 날짜를 건드렸잖아요. 날짜 쪽으로 알아왔는데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숫자가 되는 거고 날짜로 하면 날짜가 되는 거고 근데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오면 바꿀 수가 있어. 요렇게 YYY 뭐 이런 거 보이세요? YYY DD 이런 거 보이세요? 우리말로 연월일, 한자로 연월일 YYY 그 Y가 뭐의 약자 같아요? 이요. 그쵸? 연도. M은 month, D는 day.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게 있었다는 자체는 모르실 수가 있지. 와서 보면 아는 거야. 근데 요거로만 끝나면 재미없고요. 요 뒤에다가 여기 얘가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잠깐만. 여기다가 따옴표 다음에 가로 열고 A를 3개를 쓸 거예요. 괄호는 그냥 괄호가 나오는 거고요. 따옴표에 년 한 칸 띄우고 월 한 칸 띄우고 일 따옴표 속에 연월일은 따옴표 속에 들어간 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 괄호 열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자동으로 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괄호 열고 A 쓰면은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A를 4개 쓰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고 A를 3개만 쓰면 목, 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알아서 나왔습니까? 알아서 이렇게 착 나왔죠? 이렇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걸 건드렸거든, 너비를. 너비를 건들면 고정돼 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이 샵의 개수가 9개인가 나왔는데 9자리 갖고는 부족해요. 넓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계선을 여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쫙 벌어져. 이 사람은 일요일날 태어났고 저 사람은 토요일날 태어났고 같은 토요일날 태어난 사람도 있네. 그렇죠? 다시 블럭 잡고요. 다시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그 A를 4개를 쓰면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미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연월일을 안 쓰겠지. 연월일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써보죠. YYYY 대시 MM 대시 DD 몇 년 몇 월 며칠이란 글자 안 나오는 YYY 대시 MM 대시 DD 있어요. 그거 선택해 놓고 괄호 열고 DDD D 2자리 쓰면 요일이 이 날짜야 날짜 며칠. 근데 D 3개 쓰면 썬데이니 먼데이니 하는 거. D를 4개를 쓰면 썬데이, 먼데이 하고 길게 나오고 풀네임이 나오고 그 자리만 쓰면 썬, 먼 이렇게 줄여서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M을요, M을 4개를 쓰면 재밌어져요. M을 3개 쓰면 이렇게 나와요. M 3개 쓰면 4월인지 2월인지 뭐 8월인지 9월인지 M을 4개를 쓰면 길게 나와. 어거스트, 제누어리, 뭐 페브러리, 에프릴 이렇게 september. 외국 사람들은 5월, 8월 이렇게 안 쓰고 영어로 쓰더라고. 또 어디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진짜 불편하다. 그냥 M 2자리를 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여기는 10월달이 없다. 자 보세요. 지금 M이 2자리를 썼죠. MM. M은 한 자리만 써도 되겠네. 4월, 2월, 1월, 8월, 7월, 4월, 5월, 9월, 1월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M을 한 자리만 쓰고 D를 한 자리만 쓰면 얘는 5월 1일 한 자리잖아. 여기는 27일 2자리잖아. 자, 요일은 빼버릴게요. 영어는 빼버리고 쓴다 그러면 얘는 2자리, 한 자리, 2자리고 여기는 한 자리죠. 길이가 안 맞잖아. 만약 이 사람이 12월 달 같으면 어떻게 돼? 12월 같으면 2자리, 한 자리, 2자리, 한 자리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에 요일을 월을 쓸 때는 M, 월도 2자리, 날짜도 2자리, 그래야 01월, 12월, 01일, 30일 하고 자릿수가 딱딱 맞게끔 하는 거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보이는 거죠. 여러 개를 보이는데 아까처럼 4월 5일 2자리, 한 자리, 12월 31일 2자리. 이러면 흉하잖아요. 2자리씩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좀 빨리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데 물론 21년 5월 4일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오늘 날짜가 깜빡깜빡거리면 오른쪽 날짜를 보고 또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 자, 지금 날짜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지금 시간을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컨트롤 키 누르고 콜론. 근데 콜론은 바로 입력이 안 되잖아요. 쉬프트 콜론을 눌러야, 세미콜론 눌러야 콜론이 되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 컨트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시간. 만약에 지금 문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럼 딱 지금 시간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엑셀에서는 엑셀만의 특별한 서식 설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건 다 있는데 엑셀만의 특별한 서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셀 서식을 호출해야 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1. 컨트롤 키를 많이 누르게 되죠. 컨트롤 C는 복사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A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전체 선택. 근데 데이터가 있는 동네만 블럭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뭐 다 있어요. 기능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왼손은 키보드를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 눌러야 되고 뭐 쉬프트 키 눌러야 되고 키보드로 왼손 가지고 컨트롤 1도 눌러야 되고 컨트롤 C도 눌러야 되고 왼손이 많아지지 일이. 데이터 입력할 때는 왼손 오른손 같이 쓰지만 편집을 할 때 작업할 때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세미콜론 딱 누르면 날짜, 컨트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시간. 그렇죠? 우리 교재를 보면 날짜 쓰는 것도 많이 나오고 숫자 쓰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숫자고 글자인데 글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라 그러면 100명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회원 있잖아. 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뭐 일반회원, 학생회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반복되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특별회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원 먼저 쓰고 하나 처음에 나온 거 쓰고 두 번째부터는 특자만 쓰면 나온다 그랬죠.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엑셀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아까 공부했잖아요. 자동 채우기. 그렇죠? 자동 채우기도 있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 윗글자랑 같은 글자가 나오면 알아서 메꿔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날짜는 날짜스러운 기능이 있어야 되고 숫자는 숫자스러운 게 있어야 되고 백분율은 백분율을 다운 서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꾸며놔야 보기가 좋지. 어차피 이거를 10%로 하지 않아도 퍼센트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계산이 엉망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0.05를 곱하나 5%를 곱하나 똑같은 거지. 그럼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하려고 백분율로 바꿔주는 게 좋다 이거지. 그런 거라든지. 다음 시간에는요 10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입력해 볼 건데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 중에 보면은 두 줄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친구야 이렇게 두 줄을 쓸 때가 있거든. 결코 좋은 거는 아닌데 두 줄은 세 줄은 네 줄은 쓸 수가 있는데 다음에 분석하려고 그러면 참 지저분해져요. 그래프를 넘겨두더라도 되게 불편해요. 그냥 무조건 한 줄이 제일 좋은데 상황에 따라 두 줄을 쓸 수도 있잖아. 문서 작성하는 거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